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1월 달이 개장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이제 2월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1월 달 장세 상당히 화려하게 종목군 장세가 나왔고,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은 저렇게 하다가 1000포인트 금방 갈 것 같아요. 코스닥 1000포인트 그렇게 멀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시작부터 얘기를 드리면 1000포인트도 제 목표치 아닙니다. 우리가 등산하고 제가 가끔 비교를 좀 해드리죠. 목표 그 정상만 보고 올라가다 보면 가다가 지칩니다. 그냥 중간에 약수터, 중봉, 어디 특별한 바위 여기서 한 번씩 쉬어가겠다라는 그 단기적인 목표 부분을 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이제 정상에 도달하는 것처럼 1000이라든지 3000이라는 이런 부분은 단기적인 약수터 정도의 목표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좀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계속 여러분한테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죠. 현금 들고 있을 장이 아니에요. 지금 현금 있으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그 증권사 선배의 그때 코멘트가 딱 떠오릅니다. 어떤 그 A라는, 그때 아마 추천을 했던 게 현대중공업인가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이 금호석유화학인가, 아무튼 그 화학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섹터 종목군들을 추천을 하면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바운스라도 팔아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주식을 사야 된다, 이 종목군을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좀 떠오르는데, 지금 장세가 저는 그 장이에요.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비교 사례 부분들로 지금 각 정부들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 정부들이 부채를 발행했어요. 유럽이 부채를 발행했고 돈을 막 풀었고, 영국도 일본도 그다음 미국도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돈을 풀어서 이 부채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태인데, 이 부채가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지만 어떻게 되나요? 금액줄이 줄어드는 거죠. 그게 기본이고, 그리고 돈을 이만큼 풀어놨기 때문에 몰핀 자체가 강력하게 맞아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뭡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와중 중에 경기 화랑인 장세 부분들이 될 때는 뭡니까? 먼저 깃발 꽂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어차피 경기 자체가 소비가 없던 소비가, 전에는 마이너스 10이었다면 마이너스 10에서 100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0에서 봉합 정도까지 10 정도 플러스권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소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에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영위하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익이라든지 매출이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눈치 빠른 비즈니스맨들은 뭐 하고 있나요?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주주배정 유상증자,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도 보면 그런 선상의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돈을 일단은 빌려서라도, 왜? 지금 금리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금리가 낮을 때 돈을 막 빌려놓고 여러가지 산업군 부분들 딱 준비해놓고 산업 사이클 부분들을 가면 돈이 점프가 되죠. 그 장이에요, 지금 장세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그 포석 부분들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고, 오늘도 선물 1000계약, 그 다음에 현물 1800억, 그 다음에 기관도 1100억 정도.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이제 그 사진에 예전에 이승엽 찾다 보니까 어떤 사진이 좋을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컷스윙이나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시장을 떠나고 있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면 홀에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팔까요? 지수가 지금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이럴 때는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터닝을 하면 거기서 뭡니까? 물량을 추가해 가지고 단가를 치던가 비중을 확대하려는 전략 부분을 했는데, 신고가 파동 부분이 나가니까 지금 이제 뭔가 계속 불안한 거예요. 휴먼 인덱스예요. 오늘도 거래소 쪽에서 3,800억을 매도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방송 들으신 분들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대형주 매도하는 장세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특별방송이라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한 달 전인가요? 언제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2017년도 장세는 패시브 장세였어요. 뭔가 추세 추정 부분들에서 ETF 쪽에 작은 부분들이 돌아가는
장세를 하면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죠. 2018년도에는 액티브 장세다. 그래서 액티브의 어떤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를 펀드 상품 부분도 잘 가입하든가 펀드 매니저의 실력 부분들이 그 차이가 나는 종목군들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대형주 라인에서도 어제 그제 뭐 며칠 동안 최근 한 1, 2주로 본다가면 조선 건설 철강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 부분이 한 단계 싹 상승 부분들이 진행된다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 유통이라든지 오늘 게임주 폭발했죠. 게임주가 오늘 또 폭발했어요. 11월 30일부터 제2의 조선건설 기계보다 시총 자체가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서야 이제 건설 게임주들이 15급 파동 부분들 원 장대 양봉 기본 한 5에서 8% 정도의 강한 상승 부분들을 일으키면서 시장에 어떤 순환매 파동 부분에 자금 자체가 계속 돌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내놓으면 땡큐예요. 땡큐. 왜? 어차피 지금 가격대 지수 2500이라든 1000 가격대가 안 되는 900포인트 가격대에서는 향후에 이 돈이 예전에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는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들에 염려를 했다면 이 돈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통화 송수라는 게 빨라져요. 그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가 그만큼 막 뭔지는 모르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하나의 그런 반증 부분들이 좀 되는 거죠. 그 추세 부분들로 지금 진입이 되고 있는 초기예요. 대형주 지금 사면 더 사야지. 섹터별로도 마찬가지고 ETF로 사든 간에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스갯소리를 그랬습니다. 좀 자금을 빌려와서 레버리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작년 하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선발 때만 보내십시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지금은 아니에요. 한가 뭔가를 계속 이 현물 주식 부분들을 돈이 유입될 때마다 차곡차곡 고간을 쌓는 것처럼 기관 투자가들이 작년, 재작년에 고가를 엄청나게 비워놔서 지금 고가를 못 채우고 있죠. 지금 조금씩 채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고가를 채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에는 가장 큰 현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도 현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주식도 현물이에요. 현물 투자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에 그쪽으로 많이 갔죠.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규제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다음 달인가요? 조만간 이제 G20 정상회담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그때 한 나라만 규제를 하게 되면 해외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기축통화의 성격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부분들을 더 권장할 거예요. 그래서 뭐 거래소, 그다음에 선물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는 부분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달러를 뭔가 연동시키려고 하는 예전에 금 기반으로 화폐 가치 부분들을 픽스 시켜 놓고 달러 가치 부분들의 기축통화 부분을 만드는 작업 부분을 했던 것처럼 그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부분들을 하나의 상품 부분으로 인정을 하면서 기축통화의 어떤 연결성 부분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나라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텔레그램에 기사 올려드렸던 것처럼 국부 유출 부분들이 가속화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금이 그쪽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들이 좀 급등락 부분들이 진행되죠. 그쪽에 계속 또 진입되지 않는가 아니면 상승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시장에 어떤 불안 심리 부분들이 자극이 되면서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얼추 지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대형주 매도했어요. 매도하지 마세요. 지금 장세가 뭐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린다고 해서 각자 투자는 모두 항상 각자 개인의 몫인데 제 관점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금 들고 있는 장세가 아니라 어떻게든 레버리지 부분들을 더 가속화 시켜가지고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든 섹터 대형주 종목군들을 그냥 탁 해놓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은행이자 1%, 2%는 그냥 쉽게 보는 장세예요. 아주 쉽게 보는 거예요. 매일 장중 시세 부분 안 보고 하루 올랐냐 내렸는지 안 봐도 돼요. 그냥 몇몇 포지션 부분들 해놓고 ETF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종목군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경우는 우리가 ETF 부분도 있죠. 전에 우리가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부분들을 64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그리고 1900대에서 시장을 먼저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장에 대응공을 했던 것처럼
ETF 쪽에서 그 관련된 섹터 부분들을 사가지고 해도 은행이자 몇 배는 벌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를 떠난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장세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 보시겠다가는 그때 투자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확률 자체가 향후 3년 정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올해 10년 전략 부분 얘기를 드릴 때 무조건 3년은 어떻게 될지, 기간이 늘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최소한 3년 전후의 기간 부분들은 저한테는 머스트 해브예요. 일생까지는 아니지만 향후 10년에서 15년 동안은 이런 장세 부분들은 없을 걸로 저는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에 사이클 부분들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대형주라든지 우리가 경기 자체가 한번 다운이 됐을 때 경기 침체 부분, 우리가 보세요. 리먼 사태가 나와가지고 지금 2007년도, 2008년도에서 지금 2018년도 10년이 걸렸어요. 이거 2007년도에 그 하락파동 부분들이 회복하는데 기본 8년에서 9년,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죠. 반대로 상승 사이클 부분들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거에 그 온돌방처럼 데워지기는 어렵지만 한번 데워지면 여기 가속도 부분들이 계속 붙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본다하면 셀트리온 같은 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5파 강한 상승 파동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부분에서 작년에 1900선에서 2000 정도 파동이 1차 상승 파동 부분들이 진행된다 하면 아직 3차 파동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향후 마지막 불꽃 5차 파동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제 5차 파동 정도의 어떤 분위기 자체의 종목군 슈팅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각 섹터 종목군별로 10배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실현이 된 상태겠죠. 거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열광하면서 지금 사시라고, 남들이 안 살 때 시장 떠나지 말고 사시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지 말고 시장 그만둡시다 하면 그렇게 했고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왜 저 사람이, 저 전문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 거야? 왜?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지만 그러면서 꼭지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5파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1파 상승 파동 부분들은 외국인이 만들었다면 1차 이후에 조정 파동,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의 초기 단계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헛스윙 부분들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맥점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신 분 중에 또 보면 어제 그제 매도하고 종목군이 좋은데 뭘 사야 될지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신 분들 있으실 거고, 시장이 좀 반등 나왔으니 나는 시장 떠나고 다른 쪽 해야지 라고 그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에 이걸 드렸던 것처럼 패시브 장세에 액티브 장세에 본격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목군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 종목군들을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딱 포석해 놓고, 네, 서로 한 종목이 이게 서로 오르면서 내리면서 높낮이 부분, 수익률 관리 부분들을 진행하죠. 지금 순환배 도는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포석 부분들을 해두고 그 추세 매매 부분들을 진행하실 타임이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 외국인들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증권건설, 조선, 철강, 그리고 오늘 유통, 게임주들까지 순환매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의 상승에 역행하는 그리고 종합지수 3000, 1000포인트 부분들은 목표치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월 26일 마감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추가 주말 총정리 부분을 통해 가지고 패시브, 액티브 관련된 부분하고 이번 주에 중요 이슈 부분들 같이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